오피스텔 투자 지금 해도 되나요? 주택수에 들어간다는데 괜히 샀다가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에요? 구조는 아파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아예 여러분들 안 오피스텔 돼. 투자 인기가 많아서 월세도 잘 나옵니다. 꼭 이렇게 달려보면 나뉘죠. 되지요. 나는 월세 구조는 쏠쏠하게 잘 받고 아파트와 있다는 거의 사람도 있고, 동일합니다. 아니 내 건 왜 이렇게 잠잠하지? 대체 언제 오르냐? 한숨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이 오피스텔인데 누구는 시세도 오르고 월세도 잘 나오고, 누구는 월세 받아 대출이자 내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고, 이게 뭐냐면 처음에 살 때 이 기준을 받냐 못 받냐 이 차이예요. 오피스텔은요, 한마디로 시세 차익과 월세 현금 흐름 두 마리 토끼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딱 잡아두면 나중에 팔 때도 편하고 임대 놓기도 편하고 공실 스트레스도 확 줄어듭니다. 시세 차익, 월세 수익 둘 다 잡는 오피스텔의 안정적인 투자 원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의 투자 준비부터 성공까지 함께하는 임 소장입니다. 한동안 오피스텔 투자한 분들이 혼자이니까 팔리지도 너무 않고 편하네. 가격이 오르지도 않아 속상해 했는데요. 아파트 공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건축비 상승으로 역세권의 오피스텔 공급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 다시 수익성 부동산에 관심이 갈 테고, 그때는 오히려 오피스텔 시세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 아직 대부분 관심 없는 지금이 투자의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관심은 두어야 할 때인 거지요. 며칠 전 유료 상담 사례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는 분이었는데 은퇴 후 월세 받으려고 오피스텔 알아보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월세는 잘 나올까요? 공실 위험은 없어요? 나중에 팔 때는 좀 오를까요? 이분은 투자하려는 오피스텔에 대해 분석해 봐달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의 오피스텔을 사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딱 잡아드릴게요. 이것만 지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오피스텔이 될 거예요. 수익성 부동산은 잘못 사면 왼수 같은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오피스텔로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 그리고 공실 리스크 없도록 투자하는 방법,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초역세권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가까워서 너무 편해요. 오피스텔의 주 수요층은 1인 가구인 그렇네요. 직장인입니다. 하루도 수고했어. 같이 마시자. 맛있겠다. 이들은 월세를 더 내더라도 출퇴근 시간을 하루도 줄이고 수고했어. 싶어 해요. 따라서 단순히 지하철역이 가까운 것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로 직행하는 노선이어야 합니다. 지하철 도보 3분에서 5분 이내 초역세권에 비가 와도 우산 없이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일수록 공실이 없습니다. 이런 지하철이 황금 노선과 연결돼야 하고요. 즉 서울 3대 업무지구 강남, 여의도, 광화문, 그리고 판교나 마곡 등 환승 없이 혹은 빠르게 연결되는 2호선, 9호선, 신분당선, GTX 예정지 라인을 선점해야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역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월세는 급격히 낮아지고 공실 확률은 높아집니다. 즉 입지 자체가 곧 오피스텔의 경쟁력이거든요. 두 번째, 원룸보다는 1.5룸이나 투룸, 너무 편하네. 을 선택하세요. 과거에는 오피스텔 투자가 소액 원룸 위주였지만 지금은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룸형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혼자이니까 월세는 너무 받아도 편하네. 건물 노후화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지역에도 6평에서 7평 원룸보다 전용 면적 9평에서 15평 이상의 분리형 구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1인 가구도 침실과 거실이 분리된 1.5룸이나 방이 2개인 투룸 구조를 선호하거든요. 이유는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신혼부부나 고소득 1인 회사가 가구가 가까우니까 아파트 정말 대신 좋네요. 쾌적한 그러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어요. 즉 원룸은 월세 받기에는 좋고 1.5룸 이상은 월세를 인생 받다가 정말 가격이 편안하네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팔 때 값을 더 받고 싶다면 원룸보다는 방이 분리된 구조를 택해야 인생 유리하죠. 정말 편안. 세 번째는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브랜드 오피스텔로 선택하세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비싸고 나중에 팔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상쇄하려면 규모와 브랜드를 좀 따져봐야 해요. 500세대 이상 대단지는 세대수가 많을수록 n분의 1로 나누는 공용 관리비가 저렴해져 세입자가 선호합니다. 여기서 또한 단지 내 버티세요. 천천히 헬스장, 내리고
아주 좋아요. 3번 더. 네, 조식 서비스가 정말 편리해요. 폰 세탁실, 착방은 카페 등 건자요?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경쟁 우위에 섭니다. 또 일군 건설사 브랜드인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자이 등 유명 브랜드 오피스텔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시세 방어가 잘 돼서 나중에 매도할 때도 매수자를 찾기 훨씬 수월하거든요. 나홀로 오피스텔이나 빌라 형태의 소규모 오피스텔은 살 때는 싸지만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또 있어요.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취득세가 4.6%로 높고 빌트인 제품이 많아서 감가상각이 빠릅니다. 땅값이 꾸준히 오르는 지역을 선택해야 건물 감가상각을 상쇄하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회사가 가까우니까 정말 일반적으로 좋네요. 오피스텔 그러게. 평균 임대 수익률이 5% 이상이라 예금 금리보다는 높아요. 하지만 공실 위험, 또 중개비, 수선비, 세금 이런 걸 다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분류되어서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수익률 좋아서 샀는데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시장의 핵심은 시세 차익만을 노리면 위험하지만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임대 수익을 보면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요약해보면 첫 번째 입지는 강남, 여의도, 판교 등 업무직으로 직행하는 초역세권일 것. 두 번째, 상품은 원룸보다는 희소성 있는 1.5룸 이상일 것. 세 번째는 규모는 관리비가 저렴하고 매매가 잘 되는 500세대 이상 규모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조건이면 되는 건가? 내 상황에 맞는 오피스텔인지 헷갈린다.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영상 댓글로 남기셔도 좋고 조금 더 개인적인 상황이라면 1대1 상담으로 제가 맞춤 상담 해드릴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기준만 알면 손실 없는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엔 서울에 오피스텔 투자하기 유리한 지역도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